정시 모집 준비 그 뾰족한 방법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 최승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 진로 진학 강의를 많이 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예,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고 AI입니다. AI. AI가 이제 뉴스까지 진행을 하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뭐 아나운서 같은 직업들, 그죠? 예, 기자. 저 같은 교사들도 좀 이제 직업적으로 좀 위험한 직업이 됐죠. 뭐 애널리스트, AI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의사까지 뭐 AI가 뭐 진단한다고 하니까 정시 모집에서 많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수시 모집과는 달리 여러분이 학과나 여러분 꿈과 끼에 맞는 학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도 탈퇴율이 되게 높고 편입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도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과 끼, 진로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쌤이 쓴 유명한 말인데 진로 없는 진학은 맹목이며 진학 없는 진로는 공허합니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써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로와 진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기억납니까? 네, 저도 그때 고3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비행기도 뜨지 않잖아요. 수능 보는 날. 매년 여러분 한 해만 이렇게 수능을 치르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 강사 같은 경우는 매년 수능을 치르고 있죠. 애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매년 치르고 있는데 수능은 문제가 쉬워도 대란이었고 어려워도 대란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그 사실 뿐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쉬웠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항상 언론에서 시끄러웠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어려웠습니다.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과연 공정한가? 작년에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14명 모집하는데 82명이 최종 지원했는데 마감 직전 경쟁률 15시 경쟁률 알려줄 때가 0.36대 1이었는데요. 5명 지원했습니다. 불과. 그런데 마지막 6시 경쟁률까지 5.86대 1이었는데 77명이 지원했죠. 쉽게 말하면 93.9%가 마감 직전 소나기 지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수능이라는 게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선생님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쓴 애들이 그럼 많이 붙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경쟁률 미공개했을 때보다, 뭐, 세 번째 날, 두 번째 날, 뭐, 그 다음에 경쟁률 공개했을 때가 오히려 합격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연구자료를 보면. 네. 그래서 막판에 눈치 작전해서 꼭 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보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들고 왔고요. 네. 무슨 그림일까요? 네, 목차고 있죠? 여러분, 목차입니다. 오늘 해야 될 목차는요, 배치 참고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게 뭐 수험생도 있지만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치 참고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도 좀 알아보고 정시 기초, 수능 분석, 정시 심화 이 5개를 아주 짧게 아주 핵심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선문대학교에서 주최해 주셨기 때문에 선문대 정시 요강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대의 가장 큰 특징은 3개의 영역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3개의 영역만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수학 가형에 5% 가산점 있는 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도 반영이 들어가는데 15과목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15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또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정시 모집이니까 수시와는 달리 3학년 1학기까지 아니라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 내신 성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뭐 수능 80, 학생부 20,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이 20, 실기 80. 뭐 이런 식으로 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미충원 2월이 발생할 수 있죠. 농어촌 학생이나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수시 미충원 2월 인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시에서 그 인원만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문대학교는 나군과 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강의 여러분 꼭 신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문대 지원한 사례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을 했는데 저희 반 녀석이 간호학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좀 받아왔는데요. 이름은 이제 가명을 썼고요. 그래서 이 3개 영역만 본다는 게 장점이 있어서 여기를 좀 노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점을 계산해 보니까 268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문대학교 입결 결과를 보니까 최고가 269점, 그 다음에 최저가 252점이어가지고 평균은 261점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잘못되더라도 추가 합격에는 붙겠구나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썼죠. 실제로 예비 1번 받아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3개 영역만 보기 때문에 못 봤던 과목들을 뺄 수 있었어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학생이 지금 못 봤던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 수학 같은 경우 뺄 수 있었고, 잘 본 과목 탐구 같은 경우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선문대는. 그래서 탐구도 하나가 지금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선문대 간호학과 되게 좋은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배치 참고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종이 배치표나 그 엑셀 파일로 된 배치표는 85%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하위 85% 정도 성적. 그러니까 배치표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한 70에서 한 85% 정도 사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 8등 정도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이 배치표를 볼 때 가로는 대학 간 비교를 하는 거고, 세로는 학과 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보통 저희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자기 점수라고 하면 한 5점 정도, 그 정도를 위아래로 쓰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넘어서면 거의 합격이 힘듭니다. 합격이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5점 위에서 위로 5점, 밑으로 5점 정도 쓰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게 되는 종이 배치표나 엑셀 배치표 쉽게 보게 될 텐데요. 네, 이걸 가지고 가늠만 해야지, 자기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레인지만 파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원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치 참고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치 참고표는 한 3개년 정도의 입시 결과를 조사하죠. 그 회사 사교육 입시 기관에서 모집 단위, 모집 정원 변경한 것들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의 지원 같은 거, 6월, 9월 모의 평가 분석 같은 걸 합니다. 이런 배치 참고표도 이런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배치표 구성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로 돼 있고, 인문, 자연, 반영, 영역 이런 순으로 돼 있고요. 교대는 나군에 이제 일렬로 서 있고요. 입시 요강을 최대한 반영하려고는 하지만 문제점 뭐냐면, 우리 수시 모집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 이원하는데 2월 인원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학과의 최근 경향, 이 학과 되게 뜨고 있다, 이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수학 가산점, 수학 가형 가산점, 과탐 가산점 반영하지 않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1대1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다 그러면 1대1대1대1입니다. 이렇게 반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비율을 달리하면 수십 장의 배치표나 배치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역별 비율을 1대1로 둔다는 거. 학생부 반영하지 않고요. 그다음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배치표는 없고요.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도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배치 참고표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위를 제가 한번 그냥 인위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1대 25, 25, 25, 1대1로 하는 그 학생과 그다음 비율을 좀 달리 해봤어요. 그 종이 배치표하고 A대학, B대학의 비율을 달리 해보면 성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어 성적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표라는 건 쉽게 말하면 1대1대1로 돼 있다. 반영 비율이 똑같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표준 점수로 했을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1대1로 했던 배치표하고 그 비율을 달리 했을 때 표준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506점, 510점, 502점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가산점도 반영하지 않잖아요. 종이 배치표나 엑셀 배치표는 가산점 반영하지 않는데 실제 가산점까지 반영을 하면 완전히 결과가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 참고만 해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배치 참고표 점수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안정적이고요. 2개, 3개만 반영하면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건 안정성이 낮습니다. 탐구 과목도 2과목이 아니라 1과목만 반영하면 이거는 당연히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탐구 1과목만 보면 1과목만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되게 높아져요. 그다음 표준 점수는 국어 200점, 수학 200점, 탐구 100배가면 200이면 600점이잖아요. 100분위는 100, 100, 100, 300입니다. 레인지가 표준 점수가 더 넓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모집 정원도 좀 많은 게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도 중하위권 학과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상위권 학과는 뭐 변동이 있죠. 좀 안정성이 낮고요. 가나다군이 있어요. 정시문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가나군은 대학 모집인원이 좀 많아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군은 모집률은 조금 적고 상위권 대학이 좀 적다 보니까 다군은 뭐 충원율은 많이 돌지만 좀 불안정하고요. 영어 등급 구분 점수도 등급 구분 점수가 이렇게 좀 작은 대학들은 안정성이 높죠. 그죠? 근데 영어 등급 점수가 큰 대학들, 뭐 숙명여대 뭐 이런 대학들은 크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기타 보시면 신설학과 예측하기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작년에 학과였는데 학부로 뽑는다던가, 작년에 학부였는데 올해는 학과로 뽑는다던가, 뭐 과가 분리됐다던가, 계열로 뽑는다던가, 이화여대처럼 뭐 계열로 뽑는다던가 이러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군데를 쓰니까 한 곳 정도는 안정성 있는 데를 재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곳,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곳 정도는 안정군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셋 다 높게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라는 사이트인데요.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라고 치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입시 결과가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 결과 좀 찾기 귀찮으면 어디가 제일 하단에 보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떠 있죠. 거기를 클릭해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대학교, 제가 성균관대를 한번 쳐봤습니다. 성균관대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능 위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을 클릭해요. 그죠? 그렇게 나면 이렇게 성적이 쭉 뜹니다. 정시 결과가 떴는데 뭐 의예과, 제가 찾고 싶은 의예과다, 의예과 성적이 뜨니다. 여기 성적도 한 70% 정도 컷, 평균에서 한 70% 컷 정도만 공개를 하지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입시 결과가 궁금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관련 대학 세 곳에서 아니 뭐 넓게 보면 10군데 찾았다.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입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전년도 입결도 모르고 원서 쓴다는 건 안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대교육 상담 교사단인데요.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0-1615로 치시면 10분 이상 정도 상담을 해주세요. 근데 그 끊고 나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계속 전화하시면 됩니다. 계속 전화하면 다른 교사가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한번 신청해봐라.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메모하시고요. 이제 정식 기초적인 작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